안녕하세요. 토지 투자, 토지 개발의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토지 디벨로퍼, 토지 개발 과정에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볼 때, 개발에서 큰 틀은 뭐가 있냐면, 사업계 승인이 있고요. 사업계 승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 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승인이 있습니다. 건축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 신고. 이거 세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정확히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고요. 사업계 승인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보면은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이건 사업계 승인이고, 건축 허가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빌라라든지 다세대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건축 허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건축 신고는 우리 부모님 사시는 옛날 그 단층형, 2층 그런 것 주택, 조그만 것들 있죠? 그런 거 신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이 이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출발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죠. 그래서 사업계 승인.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그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 승인은 어디 있냐면 바로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 주택법은 뭡니까? 사업계 승인 대상은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그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 승인은 기본적으로 청약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청약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법률 조항을 보면은 주택 사업의 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이죠.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 승인권자 에게 사업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 조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잘 그 의미를 보시면 주택 외의 시설, 그 대표적인 게 상가겠죠? 상가, 주택 외의 시설입니다. 상가하고 주택을 같이, 그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일 건축물. 그러니까 밑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택이네.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상복합이겠죠. 주상복합. 상가라든지 이런 거. 그렇죠? 주상복합. 그 주택을 동일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업계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법일까요? 이게 이건 바로 건축법으로 가는 거죠. 사업계 승인을 받지 않으니까 사업계 승인이 아니니까 건축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건축 허가를 가는 겁니다. 허가.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는 뭡니까? 아파트는 순수하게 사업계 승인이지만 이렇게 이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동일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대통령을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계 승인이 아니다. 요게 굉장히 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실전에서는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대통령 정한 호수. 근데 이 경우도 예외인 거 있죠? 이런 경우는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뭐 이 사람한테 사업계 승인받고 미만인 경우는 시장 구주한테 뭐 사업계 승인받고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대통령 정하는 호수, 대통령 정하는 면적, 요걸 봐야 되겠죠? 한번 보고 계십니다. 쭉 보면은 대통령 정한 호수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27조에 보면은 요거 지울까요? 그걸 지우고 대통령 정한 호수, 대통령 정한 호수, 그렇죠? 이게 세대수를 말하는 거죠.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은 뭡니까? 이상은 사업계 승인입니다. 그러면 주택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법으로 가면은 상당히 많은 내용들, 부대시설이라든지 복리시설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런 거는 토지 개발에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고요. 단독주택의 30호는 사업계 승인입니다. 그러면 예외가 또 있겠죠? 대표적인 게 한옥입니다. 한옥, 한옥입니다. 한옥은 50세대, 50호 이상일 경우에는 이거는 뭐랍니까?
대통령은 주택법을 가지고 사업계 승인이죠. 그래서 한옥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주목을. 한옥이 앞으로 개발 시장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겁니다. 지금은 왜? 경기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한옥이 인제 한옥을 뭐합니까? 하나의 인제 양성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옥이 인제 앞으로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사업계 승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건축법을 푸시는 거는 49 호는 건축법으로 가는 거죠. 겠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하지 않고 일단은 토지에서 해당되는 단독주택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 한다? 이건 사업계 승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공동주택은 30세대입니다. 30세대. 왜 이상이죠? 왜 우리가 그 빌라 같은 게 29세대가 많고 20세대가 많을까? 그게 사업계 승인받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보시면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된다. 근데 다만 다음 항목에 어느 하나에 대한 공동주택을 하는 경우에는 50세대입니다. 50세대. 이게 뭡니까?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대입로 폭이 66m 이상. 사람 차가 많이 오니까 알겠죠? 있겠죠. 요거 이상 갖춘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도 이런 경우는 다음 항목 50세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게 뭘까요? 도시원 생활주택이겠죠. 도시원 생활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형태를 짓는 도시원 생활주택. 그렇죠? 이런 거는 몇 세대입니까? 50세대입니다.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이거 역시 뭡니까? 이게 사업계 승인입니다. 그게 안 되면 사업계 승인이 아니고 건축 허가라는 얘기죠. 그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좀 더 이제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50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월세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정하는 면적은 10,0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송 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분명히 분할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분할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은 분할이 안 되고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어떤 데 보면은 건물도 안 서려 있고 건물이 없어요. 근데 지목은 제주를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기반시설, 전기라든지 뭐 설비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재라든지 공공하수 이런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바로 이거는 뭡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겁니다. 대지조성 사업은 기반시설이 되어 있죠. 많은 분들이 뭐가 헷갈리는 겁니까? 전원주택을 지을 때, 전원주택을 지을 때 어떤 데는 분양되면서 부지를 조성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돼 있는 데 있죠. 당연히 분양가 이쪽이 비싸죠. 분양가가 비쌉니다. 근데 주택법을 하기 때문에 사업 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반시설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는 데를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개발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혼동하신 분이 꽤 있죠. 실전에서는 이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왜? 어떤 분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대지송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 하지만 좀 체계적으로 가는 것은 대지송 사업이겠죠. 그래서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 싸다고 해서 일로 가서 낭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대지송 사업은 일단 뭡니까? 일단 대지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대지니까. 대지를 조성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데 이건 뭐 첨부를 제출해야 된다. 그다음 사업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구별로 만약에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 때는 이렇게 받아라. 이렇게 변경 승인을 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사업계 승인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승인 받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 30세대, 50세대 구분했었죠. 대통령 정하는 면적을 두었고 그러니까 만제곱 만제곱평방미터 만평방미터죠. 구체적인 내역은 시행령에 있습니다. 예외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업계 승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거는 건축 허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수 조금 전에 봤던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투자 연구반 보면은 요 한옥을 관심이 꽤 갔거든요. 개발 앞으로 한옥에 대해서 많이 조정될 겁니다. 이렇게 주목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그다음에 이거 뭡니까?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가 짓는데 50세대 이상은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50세대 이상은 뭡니까? 아, 사업계 승인입니다. 그 이하는 건축 허가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그 점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있고요. 만재검토 있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예외적인 거 있죠. 이미 조정해서 국가에서 신도시처럼 하는 거 이렇게 예외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 있죠. 우리는 요까지는 몰라도 되겠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이 이제 또 앞에서 중요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주택 외의 시설과 그 상가 같은 거죠. 그렇죠? 상가가 대부분이죠. 주택을 공일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 밑에는 상가. 이거 많이 보시잖아, 우리가. 근데 위에는 주택. 많이 봅니다. 이렇게. 많이 보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다음 강목의 경우는 이건 뭐랄까? 예외죠. 저쪽 경우 예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에요, 또. 그다음에 상업적, 유통상업적 빼고.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그 근린상업적이겠죠? 유통상업적 빼고 이건 제외하고 준주거이나 이렇게 해서 근데 그때 뭡니까? 300세대 미만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299세대죠. 그러니까 이 주택은 미만이니까 이하가 아니죠. 이하가 아니니까 뭡니까? 299세대. 이 주택이죠.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관점으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왜 299세대일까요? 사업계 승인 대상 안 받으려고. 왜? 건축가가 빠르거든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9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상가가 1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요게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되면은 위로 충분히 299세를 하고 아래로 상가를 넣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사업계 승인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90% 미만.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보시면 돼. 주택 규모를 산정할 때 3세대니 뭐 5세대 구매 산정할 때 있죠. 동일 사업 주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족 개인인 경우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같이 사업하면 옆에서 뭐 하나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이나 그 임원이 하면 동일 사업 주체로 본다는 거죠. 그죠? 이 사업 주체를 봅니다. 이거 동일 사업 주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따질 때 이렇게 보고요. 상계 주택법상의 법률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대주택 사업, 주택 외의 시설물, 이거를 하나를 전부 정리가 되어셔야 됩니다. 이게 실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 우리가 지금 보통 온라인에서 얘기 안 하죠. 근데 이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토지 개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택법이 있고 주택법 이게 있고 그다음 건축법은 당연히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분법이라고 하죠. 건분법. 건분법입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이 세 가지의 법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분양받는 때 아니면 개발할 때 구분할 수 있으면서 안정성이라든지 그 이유가 이제 왜 비싸고 싸고 안정성 이런 거 입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걸 완성된 다음에 입지 분석 같은 거 하는데 우리는 토지 개발자이고 토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토지 상태에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은 30% 이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니라고 했죠? 한옥은 50%라고 했습니다. 50%.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공동주택 택지에 원래 공공택지. 근데 이거를 그대로 단독주택을 짓는 경우는 50%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공동주택은 30%입니다. 다음 경우는 50세대, 도시원 생활 때, 그렇죠? 50세대 한다. 앞에서도 했죠. 이렇게 내용이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주택 사업입니다. 대주택 사업. 개발행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하고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하고 대주전 사업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주전 사업이 훨씬 더 난이도가 있겠죠. 조성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분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규모가 좀 되는 시행사 분들이 조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죠. 자본금이 도로라든지 뭐 이거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많은 거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구분을 못하니까 싼 거 원래 안전성은 여기는 아쉽겠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니까 근데 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는 평당 300, 500, 여기는 100 여기 가서 낭패를 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또 이게 많거든요. 개발의 행가가. 하지만 대지존 사업도 있다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겠고요. 준주거지역, 상업지구 있죠? 유통상업지원 제외하고 유통상업지원 제외하고 준주거지 상업지구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면은 사업계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상복합도 꽤 큰 거 있죠, 주택이. 그것들은 사업계 승인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청약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해당 건축 연면적 주택을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도 사업계 승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는 5%다 상가가. 그럼 여기는 몇 프로입니까? 95%가 되죠? 이거는 사업계 승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0% 미만이어야 돼요. 이걸 10% 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업계 승인이 아니고 건축 허가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한 내용 같지만 그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언어로서 정확히 개념을 알아야 이게 사업계 승인인지 주택법인지 건축허가인지 건축법인지 건축신고인지 건물법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구분이 실제 투자에서는 안전성입니다. 주택법이 안전할까요?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안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묻지만 하는 형식으로 지역만 좋으면 청약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입니다. 안전할까요? 청약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증 제도가 없습니다. 그 보증이 없습니다. 그 신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구분 확실히 되시죠? 자주 보면서 정리될 겁니다. 오피스텔은 무슨 사업계 대상일까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죠. 준주택이죠. 오피스텔은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근데 청약을 봤는데 그건 뭘까요? 오피스텔도 30호가 넘어가면 이게 넘어가면 전문법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이 밑으로는 이건 건축 허가예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 대신 둘 다 똑같이 건축 허가입니다. 건축 허가. 허가를 받고 움직이는 거죠. 겠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으면은 토지 개발의 어떤 디벨로퍼의 시작은 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첨부 양식까지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알겠고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해요. 개발을 처음에 좀 입문하면은 이 구분부터 되지 않으면 개발이 모래 위에 송 짜는 건 똑같습니다.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고요. 청약은 주택법에 있지 건축법에서는 청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이 내용 속에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 대상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허가랑 신고 그다음에 건물법, 건축법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 대상을 명확히 알아보고자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